시청자분이 보다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무림으로 따지면 오토캐드 정파, 어. 태양캐드 사파지 뭐. 아. 네. 오토데스크가 독점인데 횡포를 부려갖고 그 횡포에 맞서보자 태양캐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와이프 마트 가는데 GV80 왜 필요하냐? 아, 요 앞에 마트 가는데 캐스퍼 타고 가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성비의 맛. 그 신입 직원이 아직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 자꾸 잡코리아 보고 이런. 그런 거 뭐 없을까요? 오토캐드가 미진한 게 있나? 야, 이거 예상. 브릭스 캐드와 함께하는 캐드 학개론 대한 캐드 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네, 저는 쉐어드 IT 서포터, 영상 콘텐츠 제작 업으로 삼고 있는 인서트 코인의 조용 실장입니다. 네, 실장님, 저희가 네네. 지난 시간에 캐드가 뭔지, 네. 캐드가 왜 탄생했는지, 네. 이 캐드에 대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배워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때 선생님께 캐드에 대해서 진짜 자세히 잘 배워서 이제는 캐드가 뭐구나,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선생님, 강사님이 생각보다 되게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잘 가르치셨다고. 아, 그래요? 네네.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었다는. 생각보다 너무 잘 기대를 많이 안 하셨구만. 알려주셔서 아. 지금도 개념 정도는 지금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보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정말 캐드에 대한 기초를 네. 진짜 자세하게 잘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중간 정도인가 그 선생님께서 그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캐드의 그 탄생 역사 쫙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있더라. 그 회사에서 오토캐드라는 걸 만들었다더라. 근데 이게 나왔는데 세상에 캐드 업계를 평정한 거야. 그래서 캐드의 업계에 표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였더라? 인텔리 캐드? 무슨 캐드가 또 뭐 여러 가지, 나왔다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오토캐드가 평정했고 표준이면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다른 캐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네. 여쭤봤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궁금증 해결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약간 그때 강사님이 자기는 좀 빠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선생님께서 당황하셨던 그게 조금 보였어요. 다음 화에 나올 사람 이거나 먹어라 이러면서 준 것 같아 나는. 맞아, 약간 그런 의도가 있으셨을 그랬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오토캐드가 아닌 다른 캐드들을 업계에서는 대한캐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캐드는 뭐고 왜 대한캐드라는 게 나오게 됐고 대한캐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대한캐드의 특징은 무엇이며 과연 대한캐드 앞으로 잘 될까? 그 대한캐드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객관적으로.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생님 모시는 거 아니고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인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자, 저희가 짧게 그냥 정인수 대표님이라고 했는데 보통 대표님은 회사의 사장님을 대표님이라고 그렇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인수 대표님,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캐드 강사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캐드 강사님이셔. 네네네. 책도 쓰셨어. 작가님이셔. 자, 여기에 세상에 캐드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유튜버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버. 네. 그러면 여기보다 큰 채널에서 그렇지. 이 누추한 곳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 세상에 구독자 5천 명도 안 되는데요. 이거 5만 명이 넘는 채널의 유튜버. 시청자분이 보다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우리 채널 반사익 누리.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벌써 지금 5개요, 5개. 네네네. 5개의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뭐 한 가정에 뭐 혹시 실례 안 되시면 결혼하셨나요? 네. 네. 자, 남편으로서. 남편이고요. 혹시 아이가 있으신? 네, 얼마 전에 축하드립니다. 네. 네. 혹시 자가 있어요? 네, 거의 자, 뭐 거기까지. 네네. 벌써 7개의 직함을 가지신 네네네.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호칭을 뭐라고 불러드려야 어떻게 돼요? 편하게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 어떻게 대표님이 좋을까요? 아니면 크리에이터님 너무 길어. 크리에이터님, 강사님? 강사님? 강사님은 지난번에도 저희 강사님을 네, 네. 모신 거니까 강사님 좀 그런 거 같고 책 쓰셨으니까 작가님. 작가님, 작가님 있을 위에 거고. 짝짝 붙긴 합니다. 아니면 그 유튜버에서 활동하실 때 따로 부르시는 아 게 무슨 있으- 애칭 같은 게 있으세요? 호칭?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럼 뭐라고 뭐 불러드리면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네. 그냥 네. 어렵네요. 호칭 뭐 자기 이름으로 대표님으로 불러 이거는 좀 안 나온 거. 민망할 것 같긴 해. 네네. 네. 대표님은 좀 그렇고 네. 너무 딱딱한 것 같고요. 네. 그냥 강사님은 지난번에 네. 계셨으니까 네. 그냥 뭐 선생님? 선생님.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일 알겠습니다. 가깝게. 그러면 인수 쌤으로. 아, 네. 쌤 좀 그런가? 인수 선생님. 네. 아, 네. 그냥 저희는 선생님 하겠습니다. 선생님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쨌든 요거는 뒷조사한 내용이고. 네. 근데 실제로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 네. 회사의 대표님이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간단히 맡고 계신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제조업을 기반으로 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 기계 분야에 있지만 네. 기계를 제작하기에는 회사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네. 기계를 직접 제작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구까지는 제작해서 납품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설계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하거나 네. 그 외에도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또는 관련된 기술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교육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강사로 활동하셨던 거, 네. 기술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 활동하시는 거. 그 앞전에 말씀하셨던 회사 소개에 대한 비즈니스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혀 감이 안 와요. 뭐 하는 회사인지. 뭐 알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뭐 캐드를 이용해서 어떤가 제조업 할 때 뭐 큰 거는 만들기가 조금 힘드니 네. 약간 조금 작은 거에 뭐 제조업에서 외주를 받는 건지. 예를 들어서 네. 여기 맞습니다. 뭐 로텍이야. 로지텍에서 마우스 신제품 만들고 싶다. 음. 도면이 필요하네. 도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건가요? 일종의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 용역이라고 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 있었던 회사에서 네. 이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네. 아무래도 요즘 일손이 좀 부족하면 이제 이 부분 좀 준다고 그려줘. 하죠. 아. 외주 준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설계 용역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기계라는 게 단순히 기구적인 부분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뭐 전기, 제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기계 그러한 것들 자동화된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네. 그 외에 이제 간단한 이제 부품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립체 기구들 네. 그런 것들까지는 직접 제작해서 납품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저희 우리 그때 캐드 배울 때 선생님 저 강사님께서 마지막에 왜 3D 캐드 막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네. 아 그런 캐드를 활용해서 도면 만들고 실제 시제품까지 납품하시는 그런 역할. 예, 맞습니다. 안 까먹었다니까. 그쵸. 그때 배웠던 거. 워낙 잘 가르쳐 주셔갖고. 플랜트를 하셨으면은 돈을 아. 많이 벌었을 텐데 생각이 나네요. 네. 아 맞다. 그때 참 캐드에서 그쵸. 플랜트라고 하셨다. 맞다. 맞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인수 선생님의 네. 정인수 선생님의 호구소사라고 하기 좀 대충 어떤 분인지 알겠다. 뭐 하시는 분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난번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캐드 궁금한 거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어쨌든 저희가 이번 편의 주제가 네. 대한캐드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캐드가 뭔데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에 들었을 때 인텔리캐드라는 뭐 기관인 것 같아요. 무슨 재단? 기관 그런 데서 엔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을 바탕으로 회사들이 가져다가 자기들만의 캐드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한캐드라고 배웠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지만 아니 오토데스크 있잖아. 오토캐드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이 대한캐드가 나오게 된 건지 그 되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대한캐드라는 거는 오토캐드가 아닌 나머지를 대한캐드로 하는 건지 대한캐드의 정의라고 할까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가 제일 강력하고 네. 사실 제일 좋습니다. 퍼포먼스도 제일 좋고 네. 툴 자체가. 오. 근데 그 오토캐드를 제외한 나머지의 캐드를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캐드라고 총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캐드들을 네. 네, 대한캐드다. 대한캐드라고 한다. 어. 지금 일단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약간 학교 있고 학교 아닌 곳에서 대안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어쨌든 캐드인데 캐드가 아닌 곳 대안 캐드. 그렇지, 그렇지. 아 약간 자존심 상하긴 하겠다. 기분 나쁘긴 하는데. 이게 그냥 무림으로 따지면 오토캐드 정파, 대안캐드 사파지 뭐. 아. 네, 그런 거 아닌가? 어. 네. 근데 또 대안 캐드들이라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왜냐면 오토캐드가 아닌 또 다른 캐드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 갈리지 않을까. 그렇지. 무림의 고수들 중에서도 사파 중에서도 서열이 있거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대안 캐드는 어쨌든 심플하게 오토캐드 말고 다른 캐드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도 그렇게 통칭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 대안 캐드 아까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아니, 왜 나온 건지 되게 궁금해요. 아니 오토캐드 쓰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토캐드가 제일 좋고 퍼포먼스가 좋다. 말씀해 싸겠냐고. 주셨어. 싸겠냐고. 아니, 아무나 좀 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지 않을까. 그런가? 비싸서 뭐 그래요? 약간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아니면 퍼포먼스 말씀하셨으니까 그 네. 퍼포먼스에는 어떤 도면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성능도 있겠지만 뭐 다양한 기능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평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대안캐드는 오토캐드만도 못한 캐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왜 대안캐드가 나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그 대안캐드를 만든 뭐 회사 대표님들의 머릿속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오토캐드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네. 그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가면 조금 뭐 어떻게 일부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쟤들이 저렇게 먹고 있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나도 좀 한 숟갈 해야겠다. 이렇게 좀- 시작하지 않았을까? 나는 없죠. 혼자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오토데스크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시장만 먹더라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그 시장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시장인 거지. 그렇죠. 저번 시간에 들었을 때 음. 세상에 캐드가 안 쓰이는 게 거의 없다시피. 그러니까요. 여기도 캐드, 저기도 다 캐드였거든요. 캐드였지 진짜. 거기 한 10% 20%만 먹었어도 충분히 배부르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대한 캐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구나. 근데 솔직히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에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약간 그 캐드 업계에서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상태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회사의 편을 그렇게 들지 않아도 좀 자유로운 몸이시지 않을까 싶긴 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토데스크가 독점인데 횡포를 부려갖고 그 횡포에 맞서보자 대안캐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뭐 예를 들어 오토데스크가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으면 이게 어쨌든 우리는 배부르잖아. 근데 이게 욕심쟁이들이 특징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탐욕까지는 좀 그렇고 욕심이 계속 나니까 우리 이번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에는 110만 원 벌고 싶잖아. 명분이 필요하니까 괜히 텍스트 업데이트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인건비 올랐는데 그렇죠. 물가도 오르잖아. 가격 올려야지. 2.3 버전은 조금 더 쾌적한 UI를 네. 제공합니다 해서 5만 원 올리고 5만 원 올리고 10만 원 올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인가 상승률 그렇지. 해가지고 또 한 10% 올리고 네. 근데 이제 캐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예전에 우리 뭐였더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그랬거든요. 네네. 엑셀 나 예를 들어서 뭐 엑셀 2010 지금 2020년이야. 2010 쓰는 사람 여전히 많습니다. 네네네. 익숙한 거 쓰는 거거든. 그럼 나는 오토캐드 2010 쓰고 있는데 오토캐드 2020이라고 하면서 가격을 2배 올린 거예요. 나 2010 쓰고 싶은데 근데 2010 쓰려면 2020을 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이런 횡포에서 이제 나 다들 이제 그만 쓸 거야. 꿈틀꿈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그렇단 다른 거지. 대안이 있을까 그런 니즈들을 딱 캐치해서 만든 걸.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나간 생각인가요? 일단 횡포라기보다는 네. 뭐 개인의 선택들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제일 좋은 건 사실 맞으니까 일단 오토캐드가 제일 좋은 건 맞는데 네. 지금 뭐 오토캐드를 확실히 오랫동안 유튜브에 나오신 분이라서 슉슉 잘 피해 가시네.
아니 이게 원래 이 치매는 덫에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러워. 본인이 생각하셨던 맞아요. 아니 오토캐드 오래 사용하셨으니까 분명히 불만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를 안 하시네. 쉽지 않아. 네. 역시.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치밀한 질문을 네. 던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캐드가 이제 왜 나왔고 어떤 것을 대한캐드라고 부르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대한캐드 좋다 이거예요. 나왔어. 근데 기존의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네. 대한캐드로 갈아탄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오토캐드를 버리고 대한캐드로 갈아타서 내가 도면 그리는 걸 오토캐드가 아닌 대한캐드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일단 확장자가 네. 오토캐드가 사용하는 DWG 확장자를 동일하게 이제 사용을 네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캐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사용을 하겠죠 처음. 뭐 아마도 네, 네, 네네네. 그게 일단 전제가 되지 않으면 못 쓸 것 네, 같네요. 일단 그게 기본 바탕이 되니까 두 번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 생각에는 네. 가격이지 않을까. 가장 큰. 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이더라도 네. 사실 우리 가격 부담이 있으면은 조금 그렇죠. 예, 네. 가격 부담이 있으면은 조금 선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오토캐드에 비해서 좀 저렴한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음. 네, 대한캐드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고 음. 대한캐드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 각각의 대한캐드 특징들이 있지만 네. 그 대한캐드들 중에서 또 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 캐드들이 또 있거든요. 테스트를 하다 보면 네, 네. 아무래도 아. 뭐 저도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네. 보통 선택하기 전에 고객분들이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을 해보시더라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해 보셔서 뭐 네. 크게 문제 없겠다 하면은 사용하고 근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가장 큰 건 금액 때문에 아. 네,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 오토캐드가 얼마길래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지? 많이 비싼가요, 오토캐드가? 이게 뭐 정가로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좀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네. 있어요. 아, 딱 네. 나와 있어요. 1년에 얼마, 1년에 얼마.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거는 왜 그냥 네. 그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니까 제가 이게 한 달 이전에 본 금액이라서 확실치는 않은데 네. 한 카피 1년 쓰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카피 1년 쓰는데. 아니 한 카피에 250이면 보통은 그냥 영원히 1년에. 내 거 아닌가요? 근데 그 1년이라고요? 네, 1년입니다. 1년에 2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물론 1년 뭐 또 3 또는 3년으로 네, 이제 네, 네. 결제해서 쓸 수 있고 뭐 5년이면 더 싸고 뭐. 그렇게 이제 오. 결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진짜 비싸구나. 아무래도 대한캐드 하여튼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라이센스 정책 때문에 네. 예, 그런 것 같고 대한캐드는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 있기로는 그렇게 서브스크립션으로 연 단위로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구 버전으로 아, 한 네, 번에 네, 네. 지불하고. 지불하고 그냥 내가 소유하는 네, 네. 물론 네. 이제 별도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네. 예,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고객들이 대한캐드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격이 뭐 대한캐드별 차이는 있겠지만 네. 거의 뭐 한 50%? 오토- 혹은 뭐- 그 이하로 책정이 되나요? 제가 캐드보다?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제가 모든 네, 대한캐드의 네, 네, 가격을 네. 다 알고 있지는 않는데 그냥 한 카피 기준으로 오토캐드가 그냥 1년에 한 약 250만 원 정도 선에서 네. 저도 정확하게 다시 네, 한번 네, 확인해 네. 봐야겠지만 근데 대한캐드는 한 카피 연구 라이선스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안에서도 옵션이 있는데 네네네. 한 100만 원 언저리에서 일단 아, 구매할 그래요? 수 있는 약간 정도 수준으로 뭐 정확한 건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네. 러프하게만 봐도 음. 뭐 한 반 비슷하게 혹은 그 반절 밑으로 떨어지는 가격인데 일단은 오토캐드 가격 듣고 저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아니 그 뭐가 이렇게 비싸? 우리가 업계에서 오. 쓰는 그 영상 편집 그때 쓰는 어. 프리미엄 1년에 아니 뭐 한 달에 얼마더라? 한 달에 9만 원인가? 아 또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반값 할인도 하고 와 진짜 비싸다. 그리고 거기서 1년 하고 나서 할인 또 안 해줘 그럼 나간다 그러면 또 잡아요. 그 가격에 해주고 그렇지. 이런 게 있어. 그렇지. 근데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적으로 세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부담스럽고 네. 그리고 만약에 팀 단위로 했을 때 음. 야 8명이면 얼마야? 와, 그 1년 야,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아 부담스럽네요. 확실히 이게 물론 이 이제 순위가 여력이 되는 회사는 네, 네, 네. 사실 뭐 10카피든 20카피든 30카피든 그쵸. 오토캐드를 쓰는데 아마 네. 큰 그 어려움 없이 쓰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년에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쓰겠어요. 캐드 사용 비용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라이선스 그쵸.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네. 근데 그렇구나. 작은 회사는 솔직히 뭐 한 카피 두 카피 그 정도도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쓰는 거면 상관없어요. 내가 사장인데 난 이거 쓸 건데 근데 직원이 쓴다. 일이 많아서 신규 직원을 딱 뽑아서 둘 왔어.
너는 뭘 쓰니? 아 오토캐드 쓸 건데요. 샀어. 나갔네. 아, 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얘 한 달 월급 주기 전에 나갔어. 어. 어떡할 샀는데 거야? 어떡합니까? 어떡할 거야? 트라이얼 버전 물려주세요. 환불도 안 될 거 아니야. 했다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깔았는데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러면 대한캐드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오토데스크가 업계에서는 캐드 가격 중에서는 많이 고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연구 라이선스도 아니고 1년마다 또 이렇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네네. 형태이다 보니까 그 사용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 캐드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아껴보고자 대안을 찾게 된 거네요. 그러다가 이제 오토캐드의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대안캐드를 찾아서 그 대안캐드로 이제 이관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대안캐드가 뭐고 왜 대안캐드가 나오게 됐고 사람들이 대안캐드를 어떤 이유 때문에 쓰는지는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안캐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대안캐드의 특징을 다루기 전에 캐드 차원에서의 좀 어떤 필수적인 기능?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오토캐드에 있는 그 기능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기능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기능을 대안캐드에서 지원을 하니까 대안캐드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캐드에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며 그 기능들을 오토캐드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캐드들도 잘 지원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캐드라고 하면은 사실 그리고 수정하는 도구들이 네. 문제 없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일단 오토캐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리기 도구나 뭐 수정하는 도구들이 네. 대안캐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오.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일부 크리티컬한 기능들의 조금씩의 차이랑 뭐 UI의 차이는 조금은 있겠지만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기본이 되는 기능들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선택을 할 때 큰 네. 어려움 없이 뭐 내 상황에 맞는 대안캐드를 선택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UI UX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나요? 네, 이렇게 막상 딱 띄워놓고 보면 네. 많이 흡사하긴 해요. 많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캐드는 도구거든요. 그냥 네, 단순한 그렇죠, 도구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한테 이해를 좀 편하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면허를 딸 때 현대자동차로 면허를 땄으면 네. 뭐 차 그 제조사가 많잖아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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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습니다. 삼성, 기아 네, 등등등. 네, 네. 네. 뭐 운전대가 있고 비상 버튼 위치 좀 다르고 기어 요즘 변속기 좀 네, 다르고 네, 하는데 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두 번 운전하죠. 조금 예, 운전하잖아요. 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 이게 확 된다. 그러면 물론 조금 실수나 조금 틀린 거 다른 거는 예, 있겠지만 처음엔 그렇지, 약간 그렇지. 어색할 수는 있죠. 그렇지. 오. 아니 우리가 제주도 놀러 가서 렌트카 빌리는데 내 차 안 빌리잖아요. 음. 항상 내 차 말고 다른 차를 빌립니다. 렌트카 빌릴 때. 그렇죠. 제주도 왔는데 맨날 그렇죠. 모는 차 말고 다른 차 몰고 싶잖아. 그렇죠. 그 차 딱 탔을 때 음. 10분이면 파악 다 돼요. 그렇죠. 바로 운전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주유소 가서 아, 그렇지. 띡 했을 때 반대쪽. 근데 그것도 당황하지 않아. 네.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넣고 하면 되는 거지.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한 실수들. 그러니까 차가 바뀌더라도 그 근본은 똑같거든요. 캐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이게 오토캐드가 현대기아차고 음. 대한캐드가 벤츠입니까? 쉐보레, 르노, 삼성, 어. 저 KG 쌍용? 쌍용. 뭐 네네. 그런 차들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점유율을 봐야 되겠지만 약간 뭐 일단 점유율은 거의- 거의 치더라도 어쨌든 차로 설명해 주시니까 확 와닿았어요. 그러세요? 네. 네, 대한캐드가 뭔지 이제 더 확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기능 차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네.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로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네. 포르쉐야. 포르쉐면 딸깍 밟으면은 부앙 갑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마티즈야. 마티즈면은 딸깍 밟으면은 진짜 요만큼만 가거든. 그렇죠. 기본적인 가는 성능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나는 직진하고 싶은데 뭐 이게 핸들 좋다라고 하죠. 이게 직진성이 조금 떨어지는 차들도 있어요. 기능은 제공한다. 차 굴러가겠는 해줘. 근데 굴러가는 게 안락하게 잘 이렇게 굴러가냐, 뭐 땅바닥에 붙어서 가냐, 아니면 조금 불안하지만 가게는 해준다. 이런 게 차이가 있거든요. 네.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기능의 수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토캐드랑 대안캐드랑 그 기능의 수준 차이는 어떻다고 보세요? 기능의 수준 차이 일단은
캐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정성이라 하면 내가 도면 그리다 뻥 나는 거? 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하다가 영상 편집할 때 물론 선, 원 간단한 거 한두 개 그린다고 이렇게 뻥 나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 다운되진 않는데 네. 굉장히 많은 객체수를 다루는 용량이 큰 도면들을 다룰 때에는 네. 그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네. 일단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큰 무리 없이 안정성 있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 음. 구동이 잘 되는데 네. 일부 대항캐드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소화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안정성 자체가 조금 다른 차이가 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으로 비유를 하자면 일단 저도 오토캐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유저 입장으로서 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르쉐군요. 포르쉐를 운전해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몰라요. 저도 몰라요. 포르쉐를 운전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 부드럽고 작업하기도 굉장히 좋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다른 대항캐드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요즘 고급 차들에서는 우리 요즘 계기판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냥 전면만 봐도 네. 뭐 심지어 내비게이션 방향까지 네, 네, 나타난다고 네, 하는데 네. 오토캐드가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명령행을 꼭 봐야 돼서 명령행을 보고 뭔가 입력하고 파라미터 값을 입력을 했는데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마우스 커서에 모든 내용들이 다 붙어 나옵니다. 마우스 움직일 때 그 커서예요. 네, 커서에 내가 입력하는 뭐 값, 그다음에 명령어들이 네. 여기에 다 나타나요. 오, 좋다. 그러니까 눈이 항상 마우스 커서만 보고 있어도 작업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차이들 제가 다른 대항캐드를 일일이 뭐 열거해서 전부 다 테스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워낙 편리한 기능들이 일단 오토캐드는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안정성도 우수한 편이고 네. 근데 아마 대항캐드들은 아마라고 표현하는 거는 제가 네. 다 네네. 지금 지름길을 너무 많이 열어두셔. 틈이 없으셔. 원래 여기서 조금 미끄러지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빈틈이 오. 없으시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근데 사실 포르쉐를 탔어. HD 뭐 당연히 있겠죠. 네. 마티즈 탔는데 이거 HD가 없는데 이러면은 솔직히 양심이 없는 거죠. 요즘 차인데. 그렇죠. 뺄 건 빼고. 대신 포르쉐는 엄청 비싼 대신에 그러니까 차값이 얼마인데. 뭐 마티즈는 지금 나오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경차잖아요. 네. 같은 맥락에 비교하지 말고 일단 차라는 거에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같아도 2억 주만 HD 달아두겠다. 아니, 도면을 이따만한 진짜 복잡한 도면을 그려야 돼요. 근데 도면을 그리는데 자 딸깍 하면은 그려진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그렸어. 어쨌든 결과물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딸깍딸깍 하기에는 2억 태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게 1,000만 원이면 된대. 상황과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쓸 때 보면은 물론 오토캐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되게 좋은 캐드인 것도 있겠지만 꼭 그거가 필요하지 않고 요것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토캐드가 어쨌든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우스에 막 그렇게 정보 나오는 것들이 나는 도면 내 머릿속에 다 있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쵸. 나는 진짜 기본적인 핵심적인 기능만 있으면 돼. 어. 오토캐드의 휘황찬란한 기능들 필요 없어. 라는 분들은 오토캐드의 기능 중에 요만큼만 쓰는 거니까. 그렇죠. 진짜 당연히 내가 도면 그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한 저렴한 걸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차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완전 이거 차 유튜브 아니 차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꾸 비교가 되는 게 아니 와이프 마트 가는데 GV80 왜 필요하냐? 요 앞에 마트 가는데 캐스퍼 타고 가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성비에 맞게.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그렇죠. 근데 차가 필요한데 그렇지. 그러면 뭐 마세라티를 타고 가야겠어. 그러면 네. 아무리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그렇지. 것처럼 용도에 맞게 딱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캐드가 진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아요. 신입 직원을 이제 뽑았어요. 경력직 말고 완전 신입 직원을 뽑은 거지. 이 신입한테 도면이란 이렇게 그리는 거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기초 지식 위주로 도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입 직원한테 그 도면 기초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뭐 1년에 250만 원짜리 오토캐드를 사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 신입 직원이 아직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 언제든지 갈아탈 눈빛에
자꾸 잡코리아 보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선뜻 되지. 오토캐드에 대한 투자를 하기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홈페이지에서 장바구니까지 담았다가 구매가 그렇죠.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럴 때는 대한캐드를 통해서 네. 이 친구에 대한 그 진심을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야 이제는 퍼포먼스가 올라왔네. 그럼 자네 좋아. 이번에 프로젝트 참여해 보게. 하지만 프로젝트 중요하지. 뭐 작업하다가 중간에 뻥 나면 안 되니까 내 큰맘 먹고 오토캐드 사주지. 이렇게는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겠지 설마. 물론 숙달 되면은 뭐 장인이 독을 뭘 탓해. 그렇죠. 내가- 오토캐드들, 대한캐드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크게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핵심적인 기능 차이 그렇게 나지 않지만 어쨌든 오토캐드가 안정성이라는 것 측면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좀 첨단 기능들을 잘 지원하는 그런 특징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왠지 제 생각에는 대한캐드들도 네. 마냥 오토캐드에 좀 뭐랄까요 그 뒤쫓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오토캐드가 저 많이 가고 있어. 물론 후발주자이긴 하죠 대한캐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캐드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 노력하는 대한캐드들은 오토캐드의 어떤 기능들을 앞지르는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런 물론 게 진짜 있나요? 모든 방면에서 앞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예를 들어 어. 어떤 도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킬러 기능이에요. 근데 이 킬러 기능은 오토캐드보다 대한캐드가 더 좋은 거지. 혹시 그런 기능이 있나요? 딱 질문을 듣고 떠오르는 게 제가 사용해봤던 대한캐드에서 네.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네. 만약에 그 오토캐드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우스 커서 네, 이렇게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네. 나오는 기능이 이제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동적 입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네. 기능을. 네. 그런 것처럼 모 대한캐드에서는 쿼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쿼드. 네,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객체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명령어들을 학습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네. 그 유형들을 노출시켜 주기도 하고 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캐드 기능 중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상들을 하나의 그 형태로 하나의 객체로 묶는 기능 중에 하나인 블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블록이라는 기능이 좀 복잡한 도면 그릴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형상들이 있으면은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먼저 블록을 만들어 놓고 삽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기존에 이미 다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이걸 블록화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아. 근데 이미 다 배치된 객체들을 네. 이게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인식을 해서 네. 하나의 객체만 선택을 해서 블록화를 시키면 네. 나머지 객체들도 다 블록으로 만들어주는 오.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대한캐드들이 있어서 오. 대한캐드가 있어서 네, 네. 네, 방금 질문을 해주셨을 때 네. 딱 그 기능들이 방금 떠올랐어요. 이 오토캐드에서는 현재로 네 오. 오토캐드와는 별개로 그 대한캐드에서만 별도로 가지고 우와.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 방금 제가 블럭이든 요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몰라서 확실치는 않겠지만 난 예를 이해가 들어서 아예 안 모델링 같은 경우 있었을 때 그룹화를 나중에 시켜야 되면은 일일이 다 꼬집어서 그렇지, 뭐 그렇지. 그룹화를 시켜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뭐 요런 거를 머신러닝 AI가 착해가지고 한 번 딱 번에 하면은 네. 나머지 것들도 비슷한 유형의 것들도 그쵸. 다 블록을 만들어준다는 거네. 그럼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지겠어요. 그렇죠. 음.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내가 처음부터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아차 블록 작업했어야 되는데라는 경우 굉장히 실수를 유용한 또 방지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도 있죠. 오 좋네요. 다 만들고 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오 좋네. 요런 거는 확실히 대한캐드 쪽에서는 괜찮네요. 그 캐드가 뭐예요? 그 대한 그 캐드가? 대한캐드 중에 브릭스캐드라고 아, 네, 너무 철면피어 너무 좀 티가 났나? 저희 짠 거 아닌데 이 타이밍에 브리스케드가 나오긴 했지만 아 그렇군요. 지금 알겠습니다. 다들 너무 티난 것 같아요. 아니 스무스하게 하지 못하겠어요? 아이, 네. 참.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하란 말이야. 브리스케드는 뒤에서 다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토캐드가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건 아니다. 대한캐드도 오토캐드보다 더 앞서 나가는 분야가 있다. 그 중에 한 예시로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두 가지 기능을 네. 네, 저희가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캐드 중에서도 어쨌든 브리스캐드는 그렇게 뛰어난 몇 가지 오토캐드가 제공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하는 거면 단순히 대한캐드가 무조건 싸서 사용하는 거야. 이건 아니네요, 이제는.
기능적으로도 분명히 대한캐드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아마 그런 유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해보고 네.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필요한데 네. 거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브릭스캐드를 선택하는 오. 유저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이게 소규모 기업에서는 사실 대표님들이 인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기 팀이 꾸렸을 때 캐드를 사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뭐 복사 막 이런 거 쓰겠어. 정품 사라. 네 오토캐드 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저희 4명 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자, 너네 인건비가 얼마인데? 잠깐만 얘들아. 이게 꼭 최선이니? 그렇지. 그러면 다른 대안캐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그건 얼마니? 이렇게 하면 뭐 300만 원,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많이 차이 나니? 아니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떤 CEO가 그래 오토캐드 비싼 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차이 없다며? 그런 열의 아홉은 무조건 대한캐드 그렇죠. 선택해 주실 것 같아요. 분명히 틈새 시장이 나도 보이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대한캐드를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만 이런 용도로만 쓰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업에서 혹시 네. 어쨌든 강사로 활동하시는 게 왠지 제가 알고 있는 강사분들은 2가지 유형이거든요. 그 여러 회사의 직원분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강의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네. 한 기업에 네. 그 기업에 속한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가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형태의 강의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왠지 그런 강의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렇게 다녀보신 강의들 중에서 대한캐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었나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문득 네. 혹시 있었나요? 아무래도 크고 규모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토캐드를 많이 그렇죠. 사용했던 물론 제가 경험했던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아무래도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했던 걸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뭐 회사마다 각자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들어서는 대안캐드도 종종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결국에는 그 회사의 뭐 사정이 어떤지 그리고 그쵸. 우리 회사가 지금 생긴 지 20년 됐는데 20년 중에 15년을 오토캐드를 써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캐드 바꾸기 쉽지 않죠. 익숙한 거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회사의 문화라든가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이런 같아요. 캐드가 있는데요. 되게 저렴하고 좋습니다, 상무님. 이런 그래서 뭐, 굳이? 굳이 지금? 그렇게, 왜? 그냥 뭐- 내년에 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음. 근데 갑자기 음. 그 임원분께서 내년 우리 예산 우리 올해 비즈니스 망했다. 음. 내년 예산 절반으로 줄었어. 음. 캐드 사용에 내기도 빡빡하니까 대안을 좀 찾아봐봐. 음. 그래요, 상무님?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냥 오토캐드 쭉 쓰겠네. 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돼도 내부에서 반발할 거야. 우리 회사 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우리 팀 다 바꿔야 됩니까? 막 아니, 얘기하겠죠. 그래도 너네 월급 줄이는 것보단 낫잖아 라고 얘기하면 되게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낫죠. 네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토캐드가 여전히 뭐 많이 사용이 되고 네. 대기업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용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캐드가 조금씩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오토캐드를 사용하다가 대한캐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대한캐드를 쓴다기보다는 이미 오토캐드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그 작업을 그냥 도구만 바꿀 뿐이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저도 이렇게 작업하다가 마우스 이렇게 쓰다가 불편해요. 그러면 다른 마우스 사거든요. 네. 다른 제조사 마우스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정착을 하지만 어쨌든 그 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른 제품들을 찾습니다. 대안캐드를 선택하는 행위도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데스크에서 내가 쓰던 그런 기능들, 내가 하던 작업들이 대안캐드에서도 문제없이 돼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건 기능 제공하는 거 알아. 근데 나의 업무 스타일에 대안캐드를 그대로 도구만 바꿨을 뿐인데 뭐 예를 들어 오토캐드로 도면 하나 그리는데 3시간 대안캐드 썼는데 5시간 걸려. 이거 못 쓰죠 이러면. 이런 못 쓰죠. 그런 생산성 측면에서 네. 대안캐드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래서 꼭 대안캐드로 넘어가기 전에 유저들이 꼭 하는 게 네. 그 트라이얼 버전 가지고 네. 테스트를 해봅니다. 우리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도면을 그대로 이 대안 CAD로 수행을 했을 때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는 아, 거죠. 그렇구나.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네. 해보는데 이제 거기서 오토캐드와의 불편함도 분명히 발견을 할 거고, 네. 근데 어떤 모 회사에서는 뭐 사용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대안 CAD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네.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도 오토캐드를 오토캐드 쓰고. 계속 사용하기도 하고, 음. 네, 아무래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네. 오토캐드를 요 정도 수준까지만 쓰는 기업이라면 대안 캐드를 써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뭐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의 도면을 그려요. 그거를 오토캐드를 했었어요. 그 정도면은 오토캐드 굳이 안 쓰셔도 대안 캐드 넘어오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일단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저희 네. 거래처 중에서 이제 그 제가 설계를 하면 네. 도면을 이제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가공해 주는 가공업체 회사가 있어요. 가공이요? 네. 네. 가공업체 회사에서도 CAD가 필요합니다. 네, 물론 캠 작업을 하긴 하지만 도면을 열어보고 네네. 그 데이터를 열어보고 그다음에 일종의 뭐 수정 작업이 필요한다든지 일부를 네, 아니면은 뭐 인쇄를 한다든지 네.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 거래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대안 CAD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게 그 회사는 새로운 도면을 처음부터 그리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미 그려져 있는 도면을 가져다가 확인하고 이거를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스가 있었던 거지. 원청사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수정을 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인쇄만 하면 돼. 도면 인쇄만. 뭐 작업자들한테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그 인쇄만 하기 위해서 그 오토캐드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럴 때도 대안 캐드가 분명히 또 수요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가공업체에서 뭐 형상을 원청에서 이제 발주한 도면을 출도한 도면을 형상을 직접 수정하진 않겠지만 뭐 캠 작업을 하기 위한 그 전처리 작업으로 뭐 치수를 전부 다 제거한다든지 그냥 새롭게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려졌던 데이터를 가지고 일부 수정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경우에 네, 그냥 딱 질문하셨을 때 떠오르는 저희 이제 거래하는 가공업체 네네네. 대표님이 일단 현재 대안 CAD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대표님 대안 캐드 어떤 거 쓰세요? 모캐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오신다. 야, 괜히 유튜버 네, 오래 하시는 아니에요, 분이네요. 아니에요. 이거 야. 보통 이쯤 되면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바로 그럼 저희가 또 삐 처리해드릴 건데. 야, 오, 그런 틈이 전혀 대단하시다. 없으셔. 그렇구나. 가볍게해서 딴 게 아니야. 역시. 알겠습니다. 야, 그럼 또 지금 예로 들어주신 네. 그런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 뭐 없을까요? 되게 네, 궁금해집니다. 생각보다 그 CAD를 다루는 분야나 직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맞아요. 처음부터 선과 원을 그려가면서 어떤 새로운 도면을 그려내는 직무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직무도 굉장히 많아요. 뭐 단순 수정 작업이 필요한 직무, 네. 그다음에 그냥 인쇄가 필요한 직무, 네. 뭐 굉장히 다양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대안 CAD를 사용해도 크게 퍼포먼스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예로 또 아는 또 다른 네네네. 거래처에서는 이제 그 영업팀에서 도면을 열어보고 확인하는 용도로 대안 CAD를 쓰고 있어요. 네, 설계팀에서는 그쵸. 네, 오토데스크 제품을 쓰는데 네. 영업팀에서는 이거를 뭐 핸들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도면을 띄우고 네. 뭔가 확인하고 인쇄하거나 네. 네, 간단한 뭐 치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영업팀에서 또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대안 CAD를 구매해서 네. 진짜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쓸 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확인 용도도 있고 네, 맞습니다. 진짜 수치가 잘못됐어. 전 모르겠는데요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쪽엔 똑같이 나왔는데요.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곳에 다 모두 오토캐드가 쓰일 필요는 없거든요. 확실히. 그러네. 이게 그러면 회사에서 핵심 설계 부서만 오토캐드를 쓰고 나머지 연관된 일을 하는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직무에서는 대안 캐드를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말씀하시는 도중에 떠올랐는데 네. 예전에는 네. 설계가 다 되면은 이제 도면들을 그 설계된 도면 조립도라고 하죠. 조립도를 네, 이제 네. 현장에 내려주고 현장에서는 그 조립도를 보고 부품들을 조립을 네, 네, 하는데 요즘은 노트북이 그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도 분야마다 좀 다르겠지만 노트북을 들고 업무를 그 기계들을 조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 그 현장에서 도면 확인하는 용도로 띄워놓고 확인하고 할 때도 제 거래업체 중에서는 이제 대안 대안 CAD를 CAD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설계팀에서는 오토캐드를 오토데스크 제품을 쓰고 있고. 네.
약간 대한캐드 쪽에서도 이게 딱 보였을 것 같은 게 본진에서 안정성 있는 거 써라, 비싼 거 써라, 상관없다. 우리 그것까지 먹을 생각 없어. 하지만 나와서 어떡할까? 뭐 확인할 때 어떡할 거야?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대한캐드가 뭐 어떤 대한캐드들은 되게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말씀해주신 걸 듣고 보니까 이게 CAD라는 뭐 파일, 뭐 도면 이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그 직무 자체가 네. 워낙에 다양하고 맞습니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오토캐드가 아닌 파생된 다른 대한캐드들이 먹을 만한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한캐드 입장에서는 그쵸. 오토캐드가 되게 고맙겠다. 이런 시장을 열어줬어. 카메라를 끄고 얘기하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쓰시면 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카메라 끄고 저희끼리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에 네. 어쨌든 오토캐드 무지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대한캐드도 쓰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점유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오토캐드와 대한캐드. 네네네. 이야, 이거는 진짜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수치는 물론 그냥 그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보면 네. 뭐 몇 대 몇이 있을 건데 네. 그거 말고 실무에서 네. 느끼는 실무직은 탑티어 분이 야씨 이거 싹 다 오토캐드 하면 어떻게? 딱 느껴지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긴 한데 대충 한 몇 대 몇? 요 원래 정도? 시장 점유율이 한 예를 들어 8대인데 어.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건 막 9.5대 0.5 이런 거 아니야? 아이 설마 그 네.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제가 최근에 들어봤을 때는 네. 저희 이제 같이 협력업체라는 표현보다는 고객사 네네네. 거기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좀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대한캐드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회사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체감한 걸로는 한 7대 3 오, 정도로 그래요? 대한캐드를 좀 선택해서 사용하지만 아직도 오토캐드의 아성을 넘기에는 그쵸. 그렇죠. 워낙 아직- 강력해서 네네네. 아직 멀긴 네. 했지만 워낙 강력해서 굉장히 높은데요, 그 정도면. 최근에 들어서 조금 물론 제 그 주변을 봤을 그쵸, 때 그런 그렇죠. 거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점유율을 보면은 아직 택도 없이 이렇게 음. 오토캐드가 앞서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어쨌든 점유율 명확하게 차이 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추세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100이면 100다 오토캐드였는데 이 대한캐드들이 확실히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현장에서도? 네, 아무래도 분명히 느껴집니다. 뭐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간단한 캐드로 정말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오토캐드와 대한캐드의 큰 차이를 못 느끼신다고 하는 분들이 물론 오토캐드가 좋지만 네네. 아이콘부터 이쁘지만 네. 네, 오토데스크라는 그 로고 하나가 이쁘지만 아, 내가 굳이 그 이쁨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지불하긴 좀 그렇다. 그쵸. 그냥 뭐 나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저렴한 걸 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직무에 계신 분들이 사실 네. 계셔서 네. 예. 조금 더 대한캐드가 최근에 조금 더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토캐드는 원래 워낙 오래전부터 쓰던 회사들이 그렇죠. 계속 네.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네. 저라면 그냥 회사 돈인데 뭐 하고 어떻게든 쓰고 그렇지. 집에서 그 파일 가지고 야근하기 싫어서 따갖고 할 때는 대한캐드 써가지고 싹싹 고치고 어차피 호환 다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도 그냥 문제 없을 것 고치고 같아. 메일 보내고 회사에서는 어떻게 쓰고 약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돈은 소중하니까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따져봐야죠. 그럴 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대한캐드가 기능적인 측면이나 생산성, 사용성 측면에서도 오토캐드에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직무에 사용할 수 있고 이미 그런 시장도 존재하고 그러면 이제는 대한캐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대한캐드도 저희가 아마 서두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대한캐드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캐드도 브릭스캐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한캐드도 되게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대한캐드도 있을 것 같고 그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대한캐드들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제가 빠뜨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빠뜨려도 네, 네, 됩니다. 뭐 다른 데서 섭섭해하지 않는 섭섭할 수도 있겠다. 네네. 그래도 유튜버가 대한캐드 언급하는데 우리 회사 빼먹었어. 그러면- 억울해? 억울하면 광고 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뭐 브릭스캐드, 네. 그다음에 뭐 캐디안, GW 캐드, G스타 캐드, 그다음에 G스타 프로지 캐드. 캐드, 네. 스마트 캐드, 와, 되게 많다. 까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네. 네. 떠오르는 거 말고도 한 뭐 몇 개가 더 몇 개 있나요? 더 훨씬 더 있을 있나요? 거예요. 아, 분명히 있는데 한 10개 되는 거예요. 그 언저리 아마 분명히 될 10개 건데 되는 지금 거. 딱 떠오르는 게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많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야, 캐드 시장이 장난 아닌가 봐. 그 싸움이 진짜 싸움 같은데요. 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1등은 지금 왜 그 F1 보시면요. 네. 저기 지금은 완전 레드불 독주 체제인데 아. 예전에 저 해밀턴 그 한창 잘 나갈 때 벤츠가 7년 연속 챔피언십 먹을 때 다들 벤츠는 논외. 저기는 어차피 또 1등이야. 3위, 2, 3위 싸움이 엄청 치열했거든요. 중위권 싸움이. 그래서 레드불, 페라리 막 엄청 치열했는데 지금 딱 대한 캐드들이 딱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누가 2위 오토캐드가 되게 크고 잘 나간다 이거보다 이 오토캐드의 방향성과 이 대한캐드 방향성이 다를 것 같아서 그렇지. 대한캐드들은 아마 방향성이 비슷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죠. 타겟층이나 타겟 네. 포인트들이나 맞아.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 오토캐드는 아마 논외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타겟층을 형성하는 여기들이 마케팅 싸움이라든가 기능들이 오히려 더 박터질 것 같다. 이게 약간. 궁극적인 목표는 오토캐드를 따라잡는 거겠지만 오토캐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 시장을 평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뭐 당장에 바로 저기 뭐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와갖고 서울 점령할 수 없으니까 우선 내 나아바리부터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그 언급해주신 대한캐드들의 경쟁이 팍 터지겠는데요. 장난 아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언급해주신 많은 대한캐드들 중에서 어떤 것들 써보셨어요, 선생님은? 일단 직접 써본 대한캐드는 제가 브릭스캐드 네네. 써보고 네. 그다음에 프로지캐드라는 제품도 써봤고요. 네. 그다음에 캐디안, 오. 네, 캐디안 이렇게 저는 대한캐드의 세 가지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 사용해보신 세 개 중에서 네. 국산 캐드도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캐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엔진 자체는 우리나라 게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국산 캐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회사인 그냥 캐디안, 캐디안. 네. 캐디안 제품 사용을 해봤죠. 그러면 그 캐디안은 지금 자체 엔진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면은 네. 그 저기 ITC에서 만든 그 인텔리 네. 캐드 엔진 그거를 사용해서 개량한 캐드인가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캐드의 자체 엔진을 만든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 그러네.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완성차를 네, 그렇죠. 제작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네, 네, 엔진부터 모든 맞아요. 과정을 네, 만들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네, 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엔진 못 만들 때는 네. 수입해 와서 엔진을 그렇죠. 가져오고 차체만 만들어서 이렇게 차를 맞아요, 만들었었는데 음, 그 엔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그 핵심이구나. 핵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F1도 레드불이 레드불 자체 엔진 안 지거든. 혼다 엔진 갖다 쓰거든.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언급해주신 왠지 대한캐드 중에서도 자체 엔진을 가진 대한캐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그런 데가 있나요? 알고 질문하시는 건지 제가 너무 노련하시니까 이게 뭐 이미 나 눈치채셨겠지 뭐 뻔하지 뭐. 네. 자꾸 둘 티나게 할 거야? 이상하다. 아까 스무스하게 하시라고요. 아까 리허설 할 때 이러지 않았는데 야 이거 본방 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얼굴 빨개졌어요 저도. 아니 인트로에 뭐 브릭스캐드 박아놓고서 둘 다 아닌 척하고 있고 그냥 대놓고 미치겠다. 하면 되죠 그냥. 네 편하게 합시다. 네. 일단 말씀드린 대한캐드 중에서 자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캐드는 브릭스캐드라고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캐드들이 대한캐드 중에서도 네.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빈번하나요? 왜냐면 맞아. 되게 많은데 네. 혹시 야심차게 도전했지만 냉정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간 데도 있을 것 같아서 사용자들한테 호기롭게 막 프로모션 강하게 하고 써보세요. 우리 오토캐드 뺨치기 엄청 좋습니다. 했는데 써보니까 개판인 거지. 뭐 이러면서 사라진 데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일단 사라진 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아무래도 결국에는 그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선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아직까지는 많은 대한캐드들이 뭐 분명히 굉장히 많이 선택받고 있는 대한캐드들도 있고 네. 그렇지 못한 대한캐드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한 대한캐드들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선택은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택지가 많다라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캐드를 고려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대한캐드 선택할 때 내가 오토캐드로 만들었던 도면을 그대로 체험판을 다운받아서 작업을 해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검토해야 될 대한캐드가 7개야. 도면 작업 7번 해야 되는데 그거 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7개, 8개 그 중에서 요거는 굳이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이거는 제껴놓고 나머지 중에서 고려하시면 됩니다라는 차원으로 일단은 좀 선택의 폭을 좁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시기에 체험해 보셨는데 요 캐드들은 굳이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조금 조심스럽지만. 일단 이제 검토하시는 분 담당자 입장에서 네. 검토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연락을 해볼 거잖아요, 업체에. 네네. 그렇죠. 일단 친절한 업체 순으로. 왠지 친절해. 그러면 아. 일단 네. 마음이 가잖아요, 일단. 대응적으로. 네, 네네. 친절한 업체 순으로 나는 뭘 네.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네. 일단은 네. 호의적이야. 네.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맛있는 데보다 친절하지만 맛없게 하는 데가 아니 7군데 전화를 다 돌렸어. 6군데가 친절한데 음. 한 군데가 불친절한 거예요. 음. 나 불친절한 데한테 마음이 갈 것 같은데 저게 뭐지? 나한테 자신 지금 있나? 와 여기는 제품이 얼마나 자신 있길래 이런 식으로 나오나.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유튜버인 줄 알고 이렇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뭐 어쨌든 어쨌든 친절한 게 되게 네. 중요하다. 뭐 네. 그거는 일단 그냥 농담으로 또 말씀드린 네. 거고 전화 안 아무래도 받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하시다 보면은 진짜 7, 8가지인데 내가 전체 다 검토하기도 어렵고 네. 막 네. 선택지가 많으면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네, 진짜 네, 어렵죠. 네, 네. 어렵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일단 개발사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개발사가 대한캐드 중에서도 음. 우리 인텔리 네네네 그 공용 엔진 같은 거. 네, 공용 네. 엔진을 사용하는 개발사가 있고 자체 엔진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네. 어, 뭐 브리스케드 대한캐드가 같은 거.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근데 그게 사실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 말고는 뭐 그냥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나 이 캐드는 죽어도 죽어도까지는 아니고 이 캐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다라는 캐드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제가 제 입으로 뭐 마음속에 저기 어딘가 있을 있긴 수 있어. 네, 어딘가 있긴 있잖아요. 있어. 예, 네. 있긴 있는데 제가 뭐 제 입으로 이건 좀 별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 그냥 궁금해지는 게 네. 캐드가 아까 말씀하신 캐디아는 국산 캐드잖아요. 음. 브리스 캐드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브릭스 캐드는 유럽에서 유럽. 유럽에서 개발했고 그 오토캐드는 미국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는 미국이고. 그러면 아까 저기 뭐야 GW 캐드, 지스타 캐드 그건 네, 어디 거기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시작이 중국에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중국도 캐드를 만들어요? 중국 캐드는 쌉니까? 왠지 되게 쌀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가격적인 엄청 쌀 측면에서 것 같은데? 대한캐드 네. 제가 다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네.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 많이 보급이 됐다는 거는 금액적인 메리트도 그래요? 있는 걸로. 약간 색안경인가? 또 시장 파괴하는 걸로 막 그럴까 봐 나는. 아니 중국산이 음. 뭐 일단은 가격으로 일단 깔고 그래, 가잖아요. 그쵸. 네. 어. 일단은 이게 휴대폰도 그렇고. 품질에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 가격이 너무 싼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나 사서 쓰다가 고장 났네. 수리가 아니야. 새로 하나 사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너무 싼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약간 믿음을 주기에는 어쨌든 간에 너무 낮은 가격이라서 그냥 그런 만약에 게 있을 수 있어요. 뻥 났어. 음. 야, 뭘 말해? 중국산인데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담당자 입장에서도 네. 쓰다가 뻥 났네. 그래 내가 뭐 여기에 뭐 100만 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래. 아, 10만 원 안전한 거 투자했는데. 살렸으면 나도 오토캐드 뭐 아니면 다른 브릭스 캐드 뭐 이런 거 샀겠지. 애초에 이거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어.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그거는 자기가 샀으면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도 되게 씁쓸할 것 같아요. 뭐 자기 뭐 기술 저렇게 유출돼도 뭐 가만히 있던가 할 아니, 수도 근데 있는 거고. 잠깐만. 근데 그렇다고 중국산 캐드가 꼭 그렇다라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저 우리는 물론 모르잖아. 저도 우리 안 써봤는데. 저희는 안 써봤기 때문에 약간 색안경이고. 그렇지. 그냥 괜히 중국산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아까 GW 캐드나 지스타 캐드를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품질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GW 캐드 비쌀 수 있어요. 그러네. 뭐 지스타 캐드도 비쌀 수 그냥 있어요. 아무 사전 지식 없이 깠구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괜히 저기 알리에서 잘못 사서 갖고 갖다 버린 게 너무 많아갖고. 근데 색안경을 이렇게 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나라에서 나라에서 IT 업계 맨날 좋은 거 만들었으면 내가 색안경 안 끼고 좋았겠지. 뭐 저 화웨이 제품이나 뭐 화웨이 안 쓰면 안 된다며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공유기는 TP-링크 안 쓰거든요. 저는 그 한번 어디죠? 타오바오인가? 아 타오바 사이트? 사이트에서 그 중국 직구를 싸게 음. 외장하드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런 거 사면 큰일 나지. 뚜껑 뚜따 여러분 아시죠? 뚜껑 네. 이렇게 외장하드를 이렇게 너무 가벼운 거야. 싹 봤는데 외장하드 분명히 나는 8테라라고 네. 딱 했는데 USB가 달려 있는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뭐 걸 거면 나 사진도 있어요. 딱 했는데 너무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얼마 주고 샀는데요? 왜 내 탓이지? 왜 8테라가 2만 원일 거라고 생각한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 교묘하다. 거죠. 네. 8테라가 10만 원이었으면 멈칫했을 텐데 2만 원이니까 부담 없이 크게 했던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근데 저 말고도 그때 많이 당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막 글을 올리고 환불해 주세요라고 해도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꼈다. 하지만 중국산 캐드들이 네. 이런 식의 대응은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고. 네. 그냥 뭐 제 색안경으로서 나온 건데 뭐 네. 중국산 캐드도 충분히 좋을 수도 있고 네. 뭐 아닐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캐드 담당자라면 일단은 중국산 캐드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같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브리스캐드 유럽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미국 캐드. 아까 국내 캐드도 있고 중국산 캐드도 있고. 야 그러면 국내에서의 캐드 시장은 완전 글로벌 시장이네요, 완전. 박 터지겠는데? 미국, 중국, 유럽 와갖고 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리는 섣불린 결론일 수도 있는데 네. 대한 캐드들 중에서 중국산 캐드는 일단은 저기 제껴두고 나머지 캐드들 중에서 그러면 좀 선택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선택 가이드 중에서 왠지 특별한 어떤 대한 캐드들만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고유한 기능. 네, 이런 기능 제공하는 대한 캐드가 있다. 그래서 아니면 도면 작업할 때 이런 기능이 되게 유용한데 네. 이런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대한 캐드가 있다면 그 캐드를 사용하면 아마 오토캐드에서 넘어와도 문제 없을 거다라는 그런 가이드. 그런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하셨을 때 딱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유틸리티 서드 파티 툴 중에 드림 플러스라는 오. 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오토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을 뭐 예를 들어서 멀티플롯이나 뭐 사용자가 작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 도구들을 제공하는 툴인데요. 네네. 이게 일단 오토캐드에서 붙여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는 오토캐드 사용자들한테 되게 익숙한 서드파티 프로그램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직접 사용하진 않지만 네.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 캐드들 중에서 이 드림 플러스가 사용 가능한 캐드가 네. 그래요? 브릭스 캐드에서 이 드림 플러스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짰어 진짜. 이거는 진짜 안 이거는 짰어요. 지금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웠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괜히 그냥 또 지금 왜 이건 둘이- 몰라요. 네. 이건 진짜 안 짰어요. 네. 저희 몰랐습니다. 일단 드림 플러스라는 요 툴이 오토캐드와 브릭스 캐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혹시 드림 플러스를 사용을 하셨던 된다면. 분들이라면 하셔야 네. 된다면 네. 사실 대한 캐드 중에선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드림 플러스라는 그러면 브릭스 캐드는 드림 플러스랑 정말 잘 친하게 지내야겠네. 일단 토목 쪽으로 요 오토캐드를 통해서 음.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대한 캐드를 할 때는 브릭스 캐드부터 그냥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는 브릭스 캐드가 될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그러네요. 자기들이 쓰던 서드파트 플러그인 뭐 요 개념이면은 이걸 가져와서 여기 대한 캐드 장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신 드림 플러스라는 그 기능을 브릭스 캐드 말고 다른 캐드들은 왜 지원을 안 해요? 못 하는 건가요? 그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글쎄요, 이게 이제 드림 플러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요? 제가 안 해주는 건지 못 하는 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오토캐드와 브릭스 캐드 이렇게 딱. 약간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토목 쪽 플러그인 너 브릭스 캐드 가져가. 나는 의료 쪽 뭐 이걸 만들겠어. 혹은 뭐 그 서드파트가 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드 파티 쪽에서도 시장을 나눠서 집중을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짧은 지식으로 약간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까? 잘 네. 네, 뭐, 네, 뭐, 네, 뭐, 네. 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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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브릭스 캐드가 대한 캐드들 중에서는
그 드림 플러스라는 어떤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유일하게 지원을 함으로써 네. 토목 관련된 엔지니어링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충분히 이제 알겠고 그러면 그거 빼고서라도 네. 브릭스캐드가 다른 대한 캐드들 대비해서 성능이나 뭐 기능이나 뭐 UI UX 측면이나 뭐 당연히 오토데스크와의 호환성은 좋겠지만 그런 부차적인 것들 면에서도 다른 대한 캐드들 대비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그 자체 개발 엔진을 사용한다는 거에 음. 좀 큰 점수를 주고요. 네. 그다음에 안정성 부분에서도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 네. 오토캐드 못지않게 대용량 데이터들을 다루는데 좀 굉장히 안정성을 보여줘서 네. 거기에 뭐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드림 플러스까지 서드 파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무래도 브릭스캐드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 AI 기반의 그런 기능들이 네. 특화되어 오토데스크가 있어서 안 된다며. 네. 특화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그런 기능들을 브릭스캐드에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다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을 봤을 때 일단 대한캐드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브릭스캐드를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머신러닝 그 AI 활용한 기능이 되게 인상적인데 어쨌든 작년부터 진짜 IT 업계의 제일 큰 화두는 AI잖아요. AI 거기에 그쵸. 뭐 생성형 AI 뭐 이런 것 요즘에 얘기 안 하면은 솔루션을 홍보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요즘에는 모든 제품에 다 AI가 붙는데 엔비디아 주가 보세요 요새.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엔비디아 주식을 아이고 정말 하나도 아유. 없어. 아유. 뭐 어쨌든 AI가 정말 대세고 매우 중요한데 그 캐드 업무에 AI를 적용한 거에 있어서는 브릭스캐드가 업계를 좀 선도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일단 뭐 다 놓고 비교해 보진 않아서 네네. 딱 그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제가 그냥 겪어봤을 땐 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약간 이제 큰형 빼봐 저기로 가 있어봐. 음. 요 중에선 내가 제일 잘 치지. 약간 그런 느낌. 약간은 그렇구나. 그러면 브릭스캐드도 어쨌든 대한캐드잖아요. 네. 오토캐드보다는 쌀 것 같긴 한데 가격 경쟁력은 어떻다고 보세요? 괜찮은 편인가요? 그렇죠. 브릭스캐드는? 가격 경쟁력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오, 가격도 저렴해. 기능도 괜찮아. 대한캐드 중에서 브릭스캐드가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검토해도 저희가 뭐 그냥 진짜 단순히 브릭스캐드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브릭스캐드가 대한캐드 중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서는 GW, G스타 이런 캐드들은 네. 많이들 알고 있어요. 아, 그냥 그 G 뭐지? G 뭐지? 어, 그거 네. 괜찮다던데 네, 네, 네. 많이 말씀하시는데 브릭스캐드가 네. 영업을 좀 더 열심히 해요. 아, 야, 아직 이게 안 알려져 있구나. 아직 부족해. 몰라. 아. 브릭스? 일단 브릭스 약간 네. 근데 네. GW, G스타 캐드는 정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들 가보면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구매한 업체들도 있고 어떻게든 대신에 일단 구매한 업체들도 있는데 네. 이 브릭스 영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슈가 있든 혹은 잘 만들었든 가격 정책이 싸든 뭐 어쨌든 대한 캐드 중에서 먼저 약간 좀 시장 선점을 한 거지 지금. 해놓은 GW 거니까. 캐드라는. 네. 근데 이제 브릭스 캐드 쪽에서 조금 후발주자네. 늦지 않았나. 네. 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잘 만든 제품이더라도 그렇지 모르면 못 사요. 모르면 못 사요. 맞아요. 맞아요. 제품이 좀 부족해도 네. 그렇죠. 영업하면 살 수 있거든요. 아. 그 문제 생기면 그냥 이런 말 할 때 그쵸. 뒤처리 일단 좀 해드리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팔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서 네, 이렇게 네, 네. 해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항상 실력 좋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러면 돈을 못 번다고 하는 이게 너무 우직한 거야. 이게 제품만 열심히 음. 개발하고 그쵸. 제품이 좋으면 알아서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제품이 아무리 좋아봤자 저기 큰 산이 하나 있고 아무리 맛집도 인스타 맛집 못 당한다고. SNS에서 찍고 그렇지. 댓글 이벤트 딱 한 번 하면은 네. 진짜 장인이 맛있게 만들어도 네.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만큼 마케팅이나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었더라도 이제 마케팅에 널리 좀 알려야지. 알려야지 좋으니까 더 쓰고 할 텐데 맞습니다. 기존에 선점했던 데는
좋든 나쁘든 어쨌든 쓰고는 있잖아. 아는 거지. 불만을 계속 얘기해도 담당자가 소주 한잔 합시다 막 이렇게 그렇지. 풀 수라도 그럼 있는데 뭐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후발주자로 왔으니까 음. 더욱더 노력을 조금 해야 된다. 브리스캐드는 뭐 가서 저 캐드입니다. 뭐 무슨 캐드? 뭐 어? 이름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지금 잘 만들었다고 지금 뻗팅기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나가서 영업하셔야 되고. 제품 좋고 기능 좋고 알겠어요. 알겠는데 모르니까. 음. 야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런 부분. 그러면 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막 문득 드는 생각은 네. 브릭스캐드를 알리기 위한 제일 좋은 채널의 유튜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아, 채널에서 브릭스캐드로 강의 영상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기존에 여러분 오토캐드로 제가 이렇게 기초 이렇게 도면 만드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요 대한캐드 브릭스캐드라는 걸로 똑같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몇 분 걸리는지 보세요. 하는 영상 하나 만들어 주시면 딱 좋겠는데요. 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때려버리면 정말 네. 고민하시겠는데. 이러면 일을 빼도 박도 못해. 이거 무조건 만드셔야 돼. 자, 구독자 5만 명이시라면서요. 5만? 와, 저희도 먹이업, 묻어가- 먹이업. 저희도 묻어가면 안 되나? 네, 일단 그 부분은 뭐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야, 너무 이게 너무한다, 진짜. 대답이 100점짜리인 것 같아. 아니. 사실 혼자 결정해도 되거든요. 이게 약간 이게 청문회 같아. 청문회에서도 그 높으신 분들 엄청 잘 피해 가시는데 뒤에 보좌관들이 이렇게 대답 그쵸, 이렇게 그쵸. 하시라고. 야, 약간 욕심나는 게 우리 선생님께서 그 질문은 좀 그만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을 정도로 막 더 공격을 하고 싶은데 야, 네. 그렇구나. 어쨌든 뭐 그거는 브릭스캐드랑 상의하셔가지고 네네네. 가슴이 차가워지는 가격으로 열심히 하시면 서로 윈윈되고 좋겠죠. 뭐. 네. 아 그렇죠. 뭐 또 섭섭치 않게 또 그렇죠. 대접해 드릴 거니까. 네네. 어쨌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또 선생님께서도 브릭스캐드가 되게 좋은 거는 이미 체험해 보셔서 잘 아시는데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또 갖고 계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캐드 유튜버, 캐드 그렇죠. 전도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유명 캐드 전도사의 역할을 또 수행하시려면 너무 오토데스크만 편식하지 마시고 그렇죠. 브릭스캐드도 뭐 저도 뭐 영상 컨텐츠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딱 보면은 키워서 잡아먹어야겠다 그런 느낌 들거든요. 선생님도 그렇죠. 잘 생각하셔서 네. 요번에 좀 뜨거운 네. 가격 말고 차가운 가격을 한번 네. 싹 감은 다음에 다음번에 브릭스캐드가 잘 돼서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뜨거운 가격을 한번 딱. 브리스캐드 강의도 나올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지금 나를 이 정도 금액으로 나를 살 텐가 어쩔 수 없이 악수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어쨌든 제일 큰 채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런 것도 제작하기 어려우시면 저도 인서트 코드 찾아주세요. 그렇죠. 저 네. 가서 카메라 촬영만 할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희는 브리스캐드가 대한 캐드들 중에서는 되게 괜찮은 캐드라는 거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쯤에서 그러면 대한 캐드의 미래라고 할까요? 브리스캐드의 미래? 오토캐드 나름대로 시장도 공고히 잘 갖고 있으니까 그들만의 방향성대로 잘 가겠죠. 대한캐드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오토캐드를 정말 오랫동안 사용해 오신 사용자이기도 하시니까 네. 제 생각엔 오토캐드에 대한 좀 약간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들이 대한캐드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캐드 여러분들, 특히 브리스캐드가 이런 부분, 오토캐드가 이런 부분 조금 미진한데 대한캐드나 브리스캐드에서 이런 부분 좀 개선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거 뭐 없을까요? 오토캐드가 미진한 게 있나? 야 이거 예상 못했다. 와 이거 진짜 예상 못했다. 진짜 예상 못했다. 그냥- 있을 줄 알았는데 오토캐드 200% 만족하고 쓰시는구나. 일단 뭐 대한캐드의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딱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일단 먼저 2D 캐드의 시장은 일단 오토캐드가 강력하게 지금 잡고 있는 형태고 사실 오토캐드를 쫓아가는 입장에서 대한캐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네, 생각을 네, 네. 하거든요. 네, 네, 네. 얘 대신에 얘 대한 오토캐드의 그렇죠, 그렇죠. 대한 네. 이 느낌인데 네. 이렇게 이제 오토캐드를 모방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대한캐드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자체적인 그러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와는 다른 길을 좀 갈 만한 오토캐드와는 다르게 자체적인 그렇죠. 특화된 기능들을 더욱더 개발을 해서 네. 시장이 공급을 해야 사용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생각이 조심스럽게 네. 조심. 그렇죠. 뭐 약간 정리를 하자면 오토캐드를 따라서 똑같은 기능 넣어봤자 안 가. 그러니까 조금 그 캐드만 쓸 수 있는 약간 개성 있는 고유한 기능들.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충분히 또 소비자들이 필요한 거를 찾아가는 또 그런 소비자들도 있으니까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오토캐드는 이 캐드 업계를 선도하는 입장이니까 약간 좀 짐이 되게 무거울 것 같아요. 그 도면을 작업하시는 분들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더 올려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근원적인 고민을 오토캐드는 하고 있다라면 대한캐드들 중에서도 어떤 대한캐드들은 그저 오토캐드가 신기능 개발했대. 그러면 그래? 재빠르게 그거 싹 우리도 이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토캐드의 반값이에요. 이게 무기인 대한캐드들도 있죠. 있는데 대한캐드들이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면 이거는 영원히 오토캐드를 뛰어넘을 수 없을 거니까 그거는 오토캐드와의 호환성 이거는 기본으로 가되 오토캐드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 뭐 아까 저 브리스캐드의 그런 예를 들어 AI 뭐 그런 기능들이나 아니면 오토캐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능들 위주로 대한캐드들만의 독창적인 길을 걸어가야지만 대한캐드들도 고객들한테 그 특정 고객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대한캐드들의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정리를 해도 네.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네네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네. 두서없이 제가 그 던진 말들을 잘 조합해 주셔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정리가 어떻게 정리가 좀 된 것 같네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캐드들 뭐 그렇게 크면 될 것 같고 저희 오늘 브리스캐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브리스캐드는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 있을까요? 일단 영업해라. 네. 그건 뭐 이미 아마 이제 채널에 하실 거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 그거 있을까요? 말고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브리스캐드가 이제 똑같은 DWG 확장자를 사용을 하는데 네. 기계 설계 분야에 특화된 뭐 미케니컬 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축 설계 분야에 특화된 빔 제품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네, 말씀해주신 똑같은- 빔이나 미케니컬이 오토데스크의 제품인 거죠? 아니요. 그 브리스캐드 안에서의 그 브리스캐드 네. 그냥 브리스캐드 라이트 버전이 있고 네네네. 프로 버전이 있고 네. 미케니컬 버전이 있어요. 기계 설계 분야에 특화된 기능들이 더 포함되어 있는. 브리스캐드도 네네네. 그런 제품들이 있다. 네, 빔이라고 하는 건축 설계 분야에서 네.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네. 포함되어 있는 제품군들이 있는데 네. 이 브리스캐드의 장점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 모든 그러한 제품군들이 전부 다 하나의 확장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DWG라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조금 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네. 미케니컬이라는 그 제품군을 기계 설계 분야에 있다 보니까 사용해봤는데 네. 아직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어떤 면인가요?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원하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잘 알고 계시, 약간 불편하던데, 네. 그런 것들의 기능들, 그러니까 약간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네. 완성도를 조금 높인다면 아마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브리스캐드의 또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브리스캐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을 더 살려서 네.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또 이런 기능들이 그 사용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수준이 많이 올라온다면 브리스캐드가 대한캐드 시장에서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가 이제 2D 캐드 도면 네. 그걸 이제 DWG 파일이라는 걸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건축 설계 분야에서는 그 빔 영역이 레빗 네. 그걸 많이 사용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건축 설계 분야는 제가 잘 모르고요. 네. 일단 기계 설계 분야로 예를 들자면 네. 그 2D CAD는 대표적으로 DWG라는 확장자 하나로 모입니다. 그냥 네. 오토캐드의 확장자인데 대한캐들이 다 DWG 네, 확장자를 네, 네.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근데 3D CAD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다 달라요.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호환이 어느 정도 서로 캐드 간에 요즘 뭐 데이터들의 호환이 일부는 되지만 완벽하게 되진 않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 인벤터는 뭐 조립품은 IAM, 부품은 IPT, 솔리드웍스는 SLD, PRT 뭐 등등 SLD, 네, 뭐가 AS 뭐 등등등으로 확장자가 다 네. 다른데 네. 이 확장자가 다르다는 것은 호환성의 문제가 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 브리스캐드는 DWG라는 확장자 하나 아래에 네.
일반적인 그냥 2D CAD 도면, 그다음에 미케니컬 제품에서 설계한 데이터, 네. 빔에서 설계한 데이터 모든 게 다 DWG라는 확장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호환성이 네. 아무래도 브리스캐드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작업 워크플로우라고 하나요? 그 네. 작업 환경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할 때 오토데스크 제품으로 하려면은 뭐 2개, 3개 제품,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함께 사용해야 되는데 네. 각자 파일명 다 저 확장자 다르니까 각자 또 관리해야 하는 관리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네. 존재합니다. 근데 브리스캐드는 그게 하나로 통합이 돼 있다라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네. 장점이 있겠네요. 장점이 있지만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잘 구현이 되면 네. 그러면 정말 좋겠으나 그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10분 발휘되기에는 아직은 완성도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 네, 네. 네. 뭐 저기 뭐 네. 브리스캐드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면 네. 네, 또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시면 또 제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저희가 검증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강사님 불러서 아닙니다. 막 이러고 하면 찍으면 되죠, 뭐. 네, 네. 또 데모시연 해주시고 하시면 되지 뭐. 그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대안캐드가 무엇이며 왜 나왔고 그 많은 대안캐드들 중에서 이런 캐드들이 있는데 브리스캐드라는 게 있고 브리스캐드의 또 강점은 뭐고 야 세상에 오토데스크보다 더 뛰어난 게 있었어요. 몰랐는데 그런 기능도 있고 브리스캐드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브리스캐드에 부족한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채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리스캐드 여러분. 뭐 어쨌든 이렇게 대안캐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아본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여기 정말 어려운 거를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는지 오늘. 머릿속이 하얗네. 네, 오늘 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네. 그다음에 뭐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들을 가감 없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많이 네네. 빼셨어요. 네, 저희가 네, 느끼니까. 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어떠셨어요? 확실히 대형 유튜버라서 달라. 잃을 게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조심스럽더군요. 네. 네, 네. 좀 저희처럼 이럴 그렇죠. 게 없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멘트 막 저 막 뭐 던지는데 저도 뭐 거침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심스럽다는 게 느껴져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짓궂게 조금 질문을 드린 것도 있고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잘 대응해 주셨어요. 재밌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을 통해서 이제 대안캐드가 진짜 뭔지가 확실히 알겠어요. 확실히. 개념도 정리가 됐고 시장이 이런 분위기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끝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대안캐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대안캐드라는 걸 고민한다라는 그 자체는 이제는 오토캐드가 아닌 다른 캐드를 쓰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거든요. 그 마음 먹으셨을 때 어떤 대안캐드를 선택하면 좋을까 분명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많은 대안캐드들 중에서 브리스캐드가 분명히 고유한 강점이 있으니까 대안캐드를 검토하실 때 우선순위에 꼭 올려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대안캐드가 나오게 됐는지 네, 왜 대안캐드라는 게 한번 끊고 가. 그럼요. 그런 기능이 있다면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또 대안캐드는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네, 네. 있겠죠? 네, 이겼는데 잠깐 또 자, 대안캐드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대안캐드를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그런 선택 가이드 이런 거 있을까요? 잠깐 또 저희가 전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원 가서 이제 배우게 된다고 보통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학원에서 제 생각에는 굳이 오토캐드를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대안캐드로 배워도 충분히 현업 가서 기본적인 기능만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캐드로 그렇게 배우는 걸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잘라주셔도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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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학원에서 네.
학원은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그 1년에 예를 들어서 네, 학원에서 학원은 예. 이렇게 양상 이거니까. 예, 교육기관에서 보통 그렇게 쓰다 보니까 와. 왜냐면 실제로 하와이나 얘네가 외국에서 진짜 실제로 이게 정보가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수준이 아니더라고. 그냥 찝찝한 거야 애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유기 TP 링크 안 쓰잖아. 몰라. 이제 그냥 찜찜한 거야. 그냥 왠지.